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분이죠. 오늘도 헬마 뉴스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오랜만에 정치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1대 총선의 그 지역구 밑그림이 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어제 제출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여야가 서로 이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땅 나누기를 하느라고 이게 항상 늦어졌었는데. 맞아요. 땅 따먹기라고 보통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좀 규칙이 달라졌습니다. 그 여야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법정 시한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선관위 산하로 이제 독립기구로 출범을 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지금도 안 되고 늘어지니까 획정위가 그냥 인구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통폐합돼서 사라지는 게 이제 4석, 분구돼서 늘어나는 게 4석.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맞췄습니다. 이게 물어보니까요. 네. 여하고 야가 서로 하나씩 서로 주고받고 네.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동안 뭐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대 지역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았었죠. 예, 이해하기 어려운 네. 이상한 또 지역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예. 사실 뭐 이번에도 그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주당한테 조금 유리하게 조정된 거 아니야. 인구수로 쪼갰을 때 이런 평가가 그래요? 나옵니다. 네. 일단 의석이 일단 줄어든 것을 보니까 강원도 산간 지역이 이제 5개에서 4개로 1개가 줄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 텃밭 지역이고요. 경기도 안산, 여기는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한 석이 줄었고, 서울 노원, 전남에서도 각각 한 석씩 줄었는데, 이게 다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줄어든 지역만 보면은 민주당이 3석이 손해고, 미통당이 1석이 손해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유리하게 조정된 거라는 겁니까? 이제 늘어난 의석 쪽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화성에 1석이 늘어났는데, 네. 이제 최근에 동탄 신도시 같은 게 늘어나면서 젊은 인구수가 많아진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젊은 있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한 곳이 늘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현역이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인데, 네네. 최근에는 대체로 이제 백중세인 지역이 됐고요. 그리고 춘천시장도 지금은 이제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 석이 늘어나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이런 네네. 평가고, 세종시나 전남 순천시 늘어난 곳, 이것도 모두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2석 정도가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헬마가 보기엔 그렇다. 이런 항상 자기들이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선거구도 획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예.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 공천이 이제 이 지역구의 그 획정과 관련해가지고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 어제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병 같은 경우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지금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게 된 지역구 사라졌어요? 예, 상황이죠. 네. 통합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신천지구 보고 비상 걸렸다. 이제 이런 게시물을 올리기도 네.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해당 지역들이 대부분 이미 선거구 획정 전부터 이제 통폐합이나 분구가 예상되던 지역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예비 후보들은 이거에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자기네 지역 조직을 좀 넓혀놓고 이 대비한 작업들을 좀 해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엄살 떠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경선이 이미 끝난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제 네네. 노원 갑이라든지 안산 단원 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각 당에서 이미 경선이 끝난 네, 지역이라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합쳐지고 쪼개지는 거를 고려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획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이제 판단되는 경우만 이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총선이 워낙 이제 코앞인데다가 여야가 이제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도 보니까
유례가 없는 이제 공룡 선거구가 탄생을 했는데 5개 군과 1개 시가 합쳐진 강원도에 이제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예. 이런 지역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면적이 4,586제곱킬로미터니까 네. 이게 서울시의 약 7.6배 크기거든요. 지역구 한 개가. 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보면은 심지어 그 영동 지역이랑 영서 지역을 합쳐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그렇다 같은 그러더라고요. 선거구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런 논란이 예상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야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재수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 이게 이렇게 무슨 뭐 보입니다. 태백산맥을 끼고 그러니까요. 이 선거가 만들어졌다. 근데 예. 면적이 4,586제곱킬로미터면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들이? 서울시의 7배가 넘는 규모를 네. 예비 후보들이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거니까 네.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역시 없는 또 겁니다. 인지도 높은 사람만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군요. 그렇죠. 예. 아 진짜 오묘해요 이 선거구 획정. 자, 예.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행을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미국 CDC의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같은 서부 지역은 물론이고 이제 동부의 뉴욕주, 남부의 플로리다 이런 데에서 곳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지역 감염 상태로 넘어갔다. 네. 이런 신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던 임시 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거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던 정책도 결국 이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매체들에서도 이번에 그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예, 어제 CNBC의 그 감염내과 전문의 맥카시 박사가 인터뷰를 한 게 화제가 됐는데요. 네.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 본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에 있지만 검사 키트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하루에 1만 명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례를 얘기하는 예, 거죠. 우리나라가 일부 국가에 예. 속하는군요. 예. 나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인데도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도구조차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 중반이 되면은 미국도 확진자가 수백 명이 되고 다음 주면 수천 명이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된 검사 키트도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완전히 선진국인데 예. 왜 검사 키트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동안 이제 개발을 빨리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10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면서 이거를 놀랍다는 얘기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이제 한국은 하루에 1만 건씩 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CDC의 무능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추월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한국 검사 키트 정확도가 이제 90%를 넘어갈 정도로 정밀하기 때문에 네. 검사 과정이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어떤 방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뭐 독일의 슈피겔지라든지 이런 유력 매체들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제가 보니까 오히려 미국 CDC는 몇 명을 검사했는지 공표하는 걸 중단을 해가지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그 코로나 관련 현황판을 보니까 몇 건 검사를 실시했는지 지금 현재 사망자가 몇 명인지 하는 항목을 표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하고 이제 여행 감염자, 뭐 사람 간 감염자 이런 것만 남겨둔 상태인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좀 검사 숫자가 적다는 비판 나오니까 아예 숨겨버리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언론들을 중심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이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게 하더니 네. 이제는 또 우리나라가 검사를 잘한다 또 이렇게 좀 약간 돌아서는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사실 의학계에서는 한국인 뭐 입국을 뭐 막내 만에 하는 거랑 별개로 지금 한국 데이터가 영어로 번역돼서 제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군요. 뭐 그 이란 소식도 사실 문제다. 뭐 이탈리아 문제다. 이란 문제다. 예. 이런 얘기 계속 나오던데. 예, 제가 계속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300명을 넘었고요. 네. 사망자도 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국가 주요 인사들이 속속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러다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국회 부의장과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제 모하마드 미르모 모하마디라는 사람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 차관, 테헤란 시장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쿠데타도 없이 국가 기능 마비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큰일입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팩트체크 필요하다 이런 네. 주장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걸 먹으면 코로나19 예방에 좋다 이런 식의 이제 찌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 비타민 C가 여기서 중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비타민C는 원래 언제 먹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 먹으면 좋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심지어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한중일의 의사들이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대량의 비타민C 투여를 권장한다. 고용량 비타민C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크게 둔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이제 보건기구 공식 입장을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봐도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할 권장 의약품 없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요. 없다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다. 없다. 예, 미국 CDC 역시 코로나19에 권장되는 항바이러스 치료법 없다. 이게 없다. 공식 입장입니다. 네. 주류 의학계에서는 비타민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일종의 대체의학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제 비타민 C 섭취가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뭐 딱히 해가 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같은 특정 질병 자체를 막아준다, 치료해준다 이거는 증거가 없다. 과장된 광고다. 이런 말씀을 이게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면역력이 좋고 좀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이 얘기 나오니까 뭐 그렇습니다. 비타민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나 봐요. 네네. 마늘이라든가. 네. 근데 다 가짜다. 예. 드시면 좋긴 한데 네. 그게 예방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